2026년 7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한 건의 연방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원고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 3명, 피고는 하이브, 빅히트 뮤직, 하이브 아메리카,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프로듀서들입니다. 문제가 된 곡은 에스타우임, 방탄소년단의 앨범 AR이랑의 타이틀 트랙이자 2026년 3월 빌보드 정상에 오르며 BTS의 귀환을 알린 바로 그 곡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을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과장이 아니라 사실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채널은 실제 법정 문서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분석합니다. 공포를 조장하지도 무조건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소송의 뼈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원고는 스티브 쿠퍼, 존 샌들레, 그레일랜드 존슨,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작곡가들입니다. 이들은 2025년 초부터 한 곡을 함께 작업했다고 주장합니다. 멜로디, 화성, 리듬, 가사를 정교하게 배치해 하나의 독창적인 곡을 만들었고 2025년 3월에 데모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데모의 제목이 바로 Summer Wim입니다. BTS 곡과 정확히 같은 제목이죠. 소송의 핵심은 이 데모가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데모를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업계에서 APG라 불리는 회사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APG 관계자들이 이 데모를 듣고 내부적으로 공유했으며 그중 한 경로가 데릭 밀라노에게 닿았다고 주장합니다. 데릭 밀라노는 APG 소속 작곡가이자 BTS의 수임의 공동 작곡가로 크레딧이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 측은 디코던트.ac라는 음원 공유, 플랫폼의 재생 기록을 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PG 관계자가 실제로 그 파일을 재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소송은 BTS가 2025년 중반 로스앤젤레스에서 앨범 작업을 하며 작곡가들과 만나 곡을 선별했다는 점,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The Return에서 스어임이라는 제목의 트랙이 후보곡 중 하나로 등장했다는 점을 시간선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앨범 ARI랑은 2026년 3월 발매돼 빌보드 1위에 올랐고 원고들은 그 곡을 듣고 자신들의 데모와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피고 명단은 깁니다. 하이브 아메리카, 하이브 뮤직 서비스, 빅히트 뮤직,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그리고 개별 작곡가들,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첸, 제임슨 베이컨, 라이언 테더, 타일러 스퍼, 션 포먼, 카슨 스펜서입니다. 라이언 테더는 월리 퍼블릭의 리더이자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아델의 곡을 쓴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2명의 이름이 피고 명단에 없습니다. BTS의 RM은 SW임의 공동 작곡가로 크레딧에 올라 있습니다. 빅히트의 내부 프로듀서 피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건 BTS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법적 전략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음악 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거대한 공급망의 맨 끝에 있고 외부 곡의 접수와 검토, 배포는 레이블과 퍼블리싱 부서, A&R 부서가 담당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 데모를 듣고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 기업 단위에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원고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두 곡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법정음악학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인물이 버몬트 대학교 재즈학과 교수인 알렉산더 스튜어트 박사입니다. 스튜어트 박사의 보고서는 소송의 광범위하게 인용됩니다. 그 핵심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성의 모호함입니다. 두 곡 모두 주 조성을 확실히 확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팝 음악은 긴장과 이완을 거쳐 결국 으뜸하움, 즉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됩니다.
그런데 두 버전의 수임은 그 귀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이죠. 두 곡 모두 으뜸화음을 피한 단 두 개의 화음으로만 구성돼 있고 이 구조가 물속을 떠다니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 곧 수영이라는 가사의 정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보컬 훅입니다. 두 곡 모두 watch와 watching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같은 음정 A와 B 배치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디사이저 아르페지오입니다. 두 곡이 유사한 음정과 리듬 단위, 유사한 음색의 신스 패턴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스튜어트 박사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전문가 소견으로 BTS 버전의 독립적 창작은 배제될 수 있으며 표절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적었습니다. 빅히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7월 10일, 빅히트 뮤직은 이 소송을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스웨임은 완전히 독립적인 창작물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확한 부인이자 합의로 조용히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팬들과 중립적 관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스튜어트 박사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소송에서 원고 측 음악학자였고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사건에서도 그는 원고 측이었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결론을 기각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번에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대중음악의 공통된 기본 요소, 즉 흔한 코드 진행이나 하강 베이스 라인 같은 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려는 시도에 역사적으로 회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전과 다른 점은 스튜어트가 여러 층위의 유사성을 결합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개의 코드 구조, 특정 단어의 동일한 음정, 신스 패턴, 같은 제목, 같은 물의 테마.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동시에 겹칠 확률은 이전 사건들보다 낮다는 논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송은 2달 사이 하이브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된 세 번째 저작권 소송입니다. 5월에는 뉴진스 관련, 7월 7일에는 또 다른 곡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직접적 연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적 집중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은 접근 입증입니다. 즉, 피고가 원본 자료에 실제로 접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아 리파, 아니타를 상대로 한 유명 소송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기각됐습니다.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전달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원고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보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인물, 그리고 디코 데이턴 OC의 디지털 재생 기록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싱 회사의 한 임원이 파일을 들었다는 것과 그 데모가 실제로 BTS 곡 작곡가들의 귀에 의도적으로 전달됐다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빅히트 변호인단은 바로 이 간극을 공략할 겁니다. 재생 기록은 누군가 파일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 데모가 SU임 제작진에게 의도적으로 전달됐다거나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곡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음악산업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기업 간 분쟁입니다. BTS는 아티스트로서 문제 삼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은 소송에 없습니다.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이 수준의 아티스트는 레이블의 법무, 퍼블리싱, A&R 부서가 작업 자료를 검증한다고 신뢰합니다. 만약 그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결함이지 그 안에서 일한 아티스트의 잘못이 아닙니다. 곡, SOIM의 예술적 완성도, 보컬, 프로덕션, 감정선, 그 무엇도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투는 것은 오직 특정 요소들의 기원이 선행 보호 저작물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가 BTS와 함께 헤드라인에 뜨는 순간
악의적 행위자들이 사실과 무관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BTS 멤버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할 겁니다. 그 음악학자가 이전에 2번 패소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겁니다. 이런 소송이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얼마나 흔한지도 무시할 겁니다. 이런 서사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분노가 아니라 실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3명의 작곡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이브와 빅히트 그리고 여러 프로듀서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고 BTS의 수임이 자신들의 2025년 데모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히트는 7월 10일 이를 일방적 주장으로 규정하고 SRV와임은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에는 기술적으로 정교한 음악학자가 있지만 그는 과거 2건의 유명 사건에서 결론이 기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BTS 멤버는 아무도 피고가 아닙니다. RM과 피독은 크레딧에 있지만 원고들이 문제 삼는 것이 예술적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절차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피고 측은 공식 답변을 제출할 것이고 증거 개시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판문의 결말은 유튜브 댓글이나 클릭을 노린 헤드라인이 아니라 미국 법정에서 증거와 논증을 통해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원고들이 접근 입증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빅히트의 방어가 재판 전에 이 사건을 해체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사랑합니다.